안녕하세요. 중맘 린디클럽에서 운영하는 중맘 낭독 정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9회 차고요. 오늘은 책과 그림책을 함께 갖고 왔습니다. 오늘 책은 내 마음 보살피기라고 하는 낭독책이고 그림책은 용감한 아이린에 관련된 책입니다. 오늘 이 책들을 읽어주실 분은 양은영 선생님이시고요. 우리 중맘 리딩클럽의 목소리가 또 좋은 분으로 평가가 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좋은 목소리로 한번 젖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준비해 주세요. 은영쌤 지금 목소리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서요. 음소거 해제하고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싸울 때 나오는 직설적인 표현은 사랑에 빠졌을 때의 노래와 같다. 많은 것을 설명하지만 아무것도 증명하진 않는다. 매튜 프라이어. 가끔은 승리를 포기해도 좋다. 살면서 우리는 다투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며 살아간다. 두 가지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두 가지의 목적은 전혀 다르다. 상대방과 다툴 때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과격한 행동을 한다. 다툼의 목적이 오로지 승리이기 때문이다. 내가 옳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상대에게 사과를 받거나 상대의 의견을 누그러뜨리는 일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사랑을 할 때 사람들은 급격하게 온순해지고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신중을 기하게 된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의 의식은 늘 달콤하고 평화로운 정원에 잠들어 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위해 기꺼이 승리를 포기한 승자들이기 때문이다. 활짝 피어나는 것보다 탄탄한 꽃봉오리로 남아있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훨씬 더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 아냐이스닌,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는 꽃을 피워내는 능력이 잠재된 씨앗과 같다. 자연 속에서 지혜를 증명하는 씨앗은 땅 속에 묻히고 흙으로 덮여 있어도 본능적으로 빛과 생명을 향해 자라난다. 또한 대지 위에 떨어진 자신의 임무를 완숙하기 위해 고약한 날씨를 견뎌내고 해충과 독을 이겨낸다. 식물들은 때론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치기나 자연적인 감소를 통해 자신의 일부를 포기할 때도 있다. 그들은 서로 얼마나 자랐는지 겨루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도 때때로 살아남기 위해 씨앗처럼 힘들게 어둠을 뚫고 나와야 한다. 우리에게는 온갖 역경을 극복해 내면에 잠재된 가능성을 성장시키고 스스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내면의 지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 안에 있는 씨앗에 지속적으로 양분을 주면 분명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꽃을 피워낼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용감한 아이린, 윌리엄 스타이그 글 그림, 김영진 옮김. 바빈 부인은 옷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몹시 피곤하여 머리까지 지끈지끈 아팠어요. 그래도 부인은 아픈 것을 참아가며 얼마 전부터 만들었던 드레스를 겨우 끝냈어요. 와! 아이린이 감탄했어요. 엄마, 정말 예뻐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가 됐어요. 공작 부인도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예쁘구나. 바빈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린 어쩌면 좋으니 무도회는 오늘 저녁인데 난 기운이 없어서 도저히 못 갖다 드리겠구나. 아무래도 병이 난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제가 가면 되잖아요. 아이린이 말했어요. 안 돼, 널 보낼 순 없어. 바빈 부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상자는 너무 크고 길은 또 얼마나 먼데. 게다가 눈까지 오기 시작했어. 엄마, 저 눈 좋아하잖아요.
아이린이 고집을 계속 부렸어요. 아이린은 바빈 부인을 달래 침대에 누워드렸어요. 두비 이불을 2장이나 꼭꼭 덮어드리고 발치에는 담요까지 하나 더 얹어드렸죠. 그런 뒤 꿀을 넣은 레몬차를 끓여놓고 난로에 장작도 한가득 집어넣었죠. 아이린은 멋진 드레스를 커다란 옷상자에 조심조심 담았어요. 얇은 종이를 아낌없이 써가면서요. 따뜻하게 입고 가렴. 바빈 부인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단추도 맨 위까지 꼭꼭 다 채워야 한다. 바람이 쌩쌩 부는 게 밖은 지금 얼마나 추운지 몰라. 아이린은 털부츠를 신고 빨간 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두르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벙어리 장갑을 꼈어요. 그러고 나서 열이 펄펄 나는 바빈 부인의 이마에 뽀뽀를 6번이나 하고도 한 번 더 했지요. 아이린은 바빈 부인이 이불을 잘 덮었는지 다시 잘 살피고는 커다란 옷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등 뒤로 문도 꼭 닫았어요. 밖은 정말 추웠어요. 매서운 바람 때문에 눈발이 이리저리 흩날리며 실눈을 뜬 채 걷고 있는 아이린의 얼굴을 마구 때렸어요. 아이린은 이제 베닛 아저씨의 목장으로 가는 언덕길을 올랐어요. 눈은 쉬지 않고 계속 내렸어요. 아이린이 베닛 아저씨의 풀밭에 다다를 즈음에는 어느새 발목 높이까지 쌓였어요. 바람도 더욱 사나워졌죠. 바람이 어찌나 등을 세게 떠밀던지 자꾸 넘어질 뻔했어요. 아이린은 화가 났어요. 상자만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야, 바람, 너 이제 그만 좀 해. 아이린은 바람을 야단치면서 자기도 있는 힘껏 바람을 뒤로 밀었어요. 베닛 아저씨의 풀밭을 반쯤 지나치자 눈발이 점점 굵어졌어요. 바람이 어찌나 인정사정 없이 휘몰아치던지 아이린은 울퉁불퉁한 들판을 이리 깡충 저리 깡충거리며 바람이 내모는 대로 비틀비틀 걸을 수밖에 없었죠. 차가운 눈송이들이 자꾸 장화 속으로 파고들면서 발도 점점 시렸어요. 그래도 아이린은 눈송이들이 자꾸 입술을 꼭 깨물고 더 부지런히 걸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심부름이었으니까요. 사과나무 길에 이르렀습니다. 바람은 한바탕 힘자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뭇가지를 뚝 부러뜨려 내던지고 쌓인 눈을 쓸어 올려 흩뿌리고 꼼짝도 못하게 아이린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아이린은 몸을 돌려 등으로 바람을 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이린! 집으로 돌아가! 바람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절대로 안 가! 그렇게는 못해! 이 심술쟁이 바람아! 아이린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바람의 소리는 노랫가락처럼 오르내렸어요. 잠이 들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죠. 나머지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턱수염이 덥수룩한 의사선생님도 마차 뒤에 함께 타고 왔습니다. 공작 부인은 아이린의 엄마에게 하얀 크림이 덮인 생강 케이크와 오렌지, 파인애플, 그리고 여러 가지 맛이 나는 사탕과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편지에는 드레스가 얼마나 예뻤는지 또 아이린이 얼마나 용감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인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거야 물론 바빈 부인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공작 부인보다 더 잘 알고 있답니다. 시 한 편으로 생각 키우기.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험난함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 류시화.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나 잠시뿐. 돌아서고 나면 험난한 고비가 다시 펼쳐져 있을 이 인생의 길. 삶이 막막함으로 다가와 주체할 수 없어 울적할 때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구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자신의 존재가 한낱 가랑비처럼 힘없이 팔랑거릴 때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나는 더욱 소망한다. 그것들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 화사한 꽃밭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나중에 알찬 열매만 맺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꽃이 아니라고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심리학, 내공, 실현, 이런 회복 탄력성,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갔는데요. 중요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역경의 원인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빈곤, 질병, 자연재해, 사회적 불의, 개인적 투쟁, 상실. 근데 여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신체적, 정서적, 정치적 영향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해결책이 대처 방안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건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합니다. 위기는 인간의 바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세찬 바람이 불어야 억센풀인지 알 수 있고 나라가 어지러워야 진실한 신화를 알아본다고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걱정과 어려움이 나를 살게 하고 안락함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 고난에도 좌절하지 말고 안락할 때 방탕하지 말라는 경계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역경이 주는 이점이 뭐가 있을까?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나폴레옹 힐이 또 이 얘기를 하는데 악마와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악마를 통해서 왜 인간한테 역경을 주지? 시련을 주고 곤란을 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역경은 인간이 지닌 자만심과 허영심을 없앤다고 합니다. 역경은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명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사람들이 모색하게 하고 육감을 발견하게 하고 활용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 역경이 닥치면 기존 사고방식을 고치고 새로운 습관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면 리듬을 통해서 부정적인 결과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가져오는 방향으로 작동하게끔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련이 온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힘에 덜 의존하게 되고 정신적인 힘에 더 많이 의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실패는, 역경은, 시련은 축복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의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고 나서야 생각의 힘을 작동시키는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손과 발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때부터 머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서 생각의 힘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역경이 주는 이로점은 많습니다. 뭐 회복 탄력성이 증가하고 큰 자기에 대한 틀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도전을 극복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증가하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더 크게 감사하고 작은 것에 더 소중하게 느끼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역경 지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재능을 넓힐 수 없고 뜻이 없으면 학문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뜻을 이루려면 의지를 연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능지수, 감성지수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역경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능지수와 감성지수도 중요하지만 역경지수, 즉 고난에 대처하는 능력과 마음 상태를 꼭 갖추는 그 지수가 높아야 성공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역경에 대처하는 세 가지 유형, 이 역경 지수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 박사는 역경에 대처하는 모습을 인간을 분류했는데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퀴터, 캠퍼, 클라이머. 퀴터는 역경 지수가 낮은 사람이라 산에 오르다가 힘들면 그만둔다고 합니다. 둘째, 캠퍼는 뚜렷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그냥 현상 유지 정도로 그냥 만족하는 사람, 적당히 안전한 사람. 보통 조직의 80% 정도가 이런 캠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경 지수가 높은 클라이머, 등반관들인데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기어코 이를 이겨내는 집단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경 지수를 보면 높은 과제 난이도가 높을 때, 그 다음에 유능감이 높을 때, 그때 적당히 높고 유능감이 좀 어느 정도 있을 때 몰입이 나타나고요. 가장 높은 과제에 유능감이 얼마 없어도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지면 각성의 상태가 간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문제인 게 뭐냐면 역경 과제 난이도는 낮은데 유능감은 적당히 있어서 높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시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루함, 그다음에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유능감에 맞춰서 역경도 어느 정도 중간중간 있으면 그때는 유연한 상태, 그냥 편안한 상태로 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좀 더 내공을 쌓고 더 성장, 소년에서 어른을 가기 위해서는 이 몰입의 단계, 각성의 단계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좀 높은 난이도의 과제를 만나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역경지수에 여러 가지 지수가 들어가긴 하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 감정 조정 능력, 적응력,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 능력, 자기에 대한 인식 능력, 그리고 네트워킹 능력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얼마나 역경지수가 높은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경 언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사실은 NLP, 이게 심리학에서 되게 요즘 각광받고 있는 이론이기도 하고요. 요즘 유튜브들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런 그 NLP에 관련된 용어를 써가면서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과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바꾸면 생각과 행동의 패턴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경을 만났을 때 리프레이밍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역경을 부정적인 그런 인식의 단어가 아니라 이게 성장과 나를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는 기회이구나 라고 해서 언어를 다 재정의하거나 아니면 앵커링, 내가 어떤 부정적인 어떤 단서를 포착하거나 그런 감정에 휩싸일 때 어떤 자극을 주면서 그 자극과 좋은 자극과 연결시켜서 좋은 자극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게끔 앵커링을 시키는데요. 우리가 보통 신호등에 보면 파란불 이렇게 면 가고 빨간불이 서면 우리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뭔가 실패하거나 두려움이 뜰 때는 자기 긍정적인 단어로 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뇌다 보면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든다고 합니다. 프로액티브 성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역경에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토 다이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그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자신의 체험을 생각하는 시간적 틀이 다르다고 합니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현재의 체험을 해석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고난을 복으로 만든다.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추고 그리고 그 시점만을 기준으로 삼아 역경이 약한 사람들은 그 시점만을 기준으로 삼아 나쁘다라고 받아들이고 누가 나 좀 도와줘 하라고 해서 마음속으로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초조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경에 강한 사람은 어떤 역경에 부딪히더라도 전혀 기죽지 않고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이 고민은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그리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중요한 경험이 결국엔 나한테 뭔가 큰 의미를 가져다주고 좋은 기회로 올 거야. 그래서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회복력이랑 불굴의 의지에 관하여 연구하는 지나 오코넬 히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프로액티브 경향이라고 해서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액티브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는 거라고 합니다. 발생한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스스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그래서 감정적인 만족이 아니라 이후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 지금 초조, 불안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걸 하면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문제 해결 영역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랜스퍼너 심리학에서도 역경을 다루고 있는데요. 인생의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개인을 초월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답니다. 그래서 단순한 우연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구름의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생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정신 차려야 할 것에 정신 차리게 하고 깨달아야 할 것에 깨닫도록 하기 위한 부름의 소리라고 하고 그 부름을 찾는 게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자기 중심의 생활 방식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는 기회가 역경이 왔을 때라고 합니다. 역경에 약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친구와 가족이 없거나 네트워킹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 통해서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패턴에 계속 휩쓸려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역경을 많이 극복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 조절, 자기 관리 능력 등 다양한 대처 기술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수치심이나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역경에 직면하면서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해서 AI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관리 실천 능력을 키우고 지원 요청을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사고방식을 재구성하고 낙관주의 태도나 전망을 키우고
목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좌절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배우라고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킹을 구축하라고 합니다. 불운을 행운으로 바꾼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책을 찾다 보니까 와, 내가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최악의 운명을 극복하고 현대판 비너스가 된 구조화가 앨리슨 래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바다 포범처럼 이게 팔다리가 극히 짧아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의사가 말리는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한테 그래도 공감을 사고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4번의 이상 끝에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아이를 키워서 지금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성 성취상을 받기도 했고요. 이분입니다. 이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입으로 그립니다. 여기에 또 관련된 그림책 중에 술외라고 하는데, 이게 영화배우라고 하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까만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랑 너무 달라서 자기의 피부색이 굉장히 비탄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 책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네가 너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네 안에 있는 별을 발견하라고 하는 그림책을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역경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헬렌 켈러인데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의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인간의 성격은 편안한 생활 속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 실험과 고생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은 단련되고, 또한 어떤 일을 똑똑히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며 더욱 큰 야망을 품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다. 역경에 대해서 헬렌 켈러는 정말 그 모든 진리를 다 담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힘들고 역경에 처한 사람들한테 어떤 주문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이렇게 10가지를 제가 제시했더니 나는 강하고 나에게 오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학원도 만들어 주더군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구절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 어떤 역경, 실패, 좌절, 고통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섭리처럼 작용해 꿈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요소는 저마다 그럴 만한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긍정의 눈으로 보면 뜻이 보입니다. 예,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련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역경조차도 다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요소라는 겁니다. 역경을 바라보는 나의 재산은 어떤가요? 역경이라는 단어를 재정의 한다면 저는 역경은 포장지에 싼 초콜릿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저 간단하게 저희가 다음 주에는 국리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90회차 일요일 날로는 아람 정원에서 AI 글쓰기. 제가 오늘 역경이라고 하는 단어 갖고 여러 가지 AI한테 질문했는데 생각보다 정리를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만 필라 프로그램이랑 윤독을 할 건데요. 이 3월 4일 토요일부터 3월달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낭송의 달인 호모큐라스, 고미숙 씨가 왜 낭독을 해야 되는지를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견지에서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 낭독을 왜 해야 되는지, 책을 왜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지 이것만큼 잘 알려주는 책도 없다고 생각해서 선택했고요. 윤독, 돌려있는 겁니다. 수레바퀴 윤인데요. 여러 사람이 같은 글이나 책을 돌려가며 읽는다고 하고 공독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훑어보고 건너뛰고 멀티태스킹을 하는데 사용되는 신경회로는 확장되고 강해지는 반면 깊고 지속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읽고 사고하는데 사용되는 부분은 악화되거나 또는 사라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니콜라스 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귀가 열리면 내적 공명을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존재의 무게중심은 눈이 아니라 귀, 시각이 아니라 청각. 하여 존재의 평형수를 채우려면 이제 이미지가 아니라 소리에 주목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의 능력까지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인문학과 고정문학은 성공이 아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짚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스스로 삶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내공을 쌓게 해준다고 합니다. 돌려웃기의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듯이 천천히 쌓이는 지혜의 내공이 쌓이고
연결과 유대를 통한 소외감이 해소되고 집중력 플러스 인지력이 향상돼서 그릿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읽는 동안 경청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공감하게 되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말하기 능력과 보이스 트레이닝 효과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다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 그 감정이 정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씨앗이 심어집니다. 여기에 난독 독서법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긴 한데요. 스트레스 해소 등 치유법이자 건강법이라고 하는 거, 몰입의 효과도 느낄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강법에 허준의 동의보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목소리를 보면 그 사람의 병의 상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훈련시켜야 앞으로 AI 시대에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낭독현면에 이 다양한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저희가 나중에 모임만 참여 링크를 드리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임으로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